1999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는 늘 삼성전자였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입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1999년이라는 해는 외환위기 직후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던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까지 한국 경제를 흔든 어떤 사건이 와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번 회사는 항상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5일 한국 CXO연구소가 발표한 한 장의 표가 그 27년을 끝냈습니다. 1000대 상장사를 통째로 분석한 자료.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1위에 오른 회사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였죠. 같은 발표에서 보인 1000대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은 189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27.7% 증가, 영업이익 1조 원 클럽도 34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황의 한가운데서 1위 교체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매출은 여전히 삼성이 컸습니다. 별도 매출만 봐도 SK하이닉스의 2.7배. 그런데 영업이익은 정반대 그림이 됩니다. SK하이닉스 44조 원, 삼성전자 26조 원. 매출이 작은 회사가 이익은 1.7배 더 가져갔다는 뜻이죠. 두 회사를 합치면 약 67조 원, 1000대 기업 전체 이익의 약 3분의 1을 메모리 반도체 두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듭니다. 같은 산업, 같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27년 동안 흔들리지 않던 자리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자, 영업이익률만 떼어보면 격차는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하이닉스 50.7%, 삼성전자 9.9%, 약 5배 차이입니다. 영업이익률 50%란 매출 100원당 5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설비 투자가 무거운 반도체 산업에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에서 10%대를 오갑니다. 50%는 명품 같은 사치제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보이는 마진이죠. 더 놀라운 흐름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률은 2024년 1분기 23%에서 2024년 4분기 41%, 2025년 4분기 58%,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72%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해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그 사이 분기 영업이익 절대값도 같은 속도로 뛰었죠. 2024년 1분기 2.89조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6년 1분기에는 37.6조 원, 약 13배 증가입니다. 매출도 2026년 1분기 처음으로 분기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분기에 50조 원어치를 팔고 그중 37조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말이죠. 72%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사건입니다. 같은 분기 TSMC의 영업이익률은 약 58%,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죠. 매출 규모도 SK보다 훨씬 크고 첨단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그 회사를 단숨에 영업이익률에서 추월했습니다. 최근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죠. 같은 분기 SK의 보유 현금성 자산은 54조 원, 차입금을 빼고도 순현금이 35조 원에 이릅니다. 한 회사가 쥐고 있는 현금만으로 중견기업 수십 곳을 살 수 있는 규모죠. 매출 규모로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한 단위를 팔 때 남기는 이익으로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 단어로 줄여도 됩니다. HBM. HBM은 하이밴드 위드 메모리의 약자, 우리말로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일반 디램 칩을 위로 여러 장 쌓아 올리고 TSV라고 부르는 미세한 구멍으로 위아래를 직접 연결한 메모리죠. 데이터가 한꺼번에 흐르는 도로 폭이 일반 디램보다 훨씬 넓습니다. 세대도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2016년에 HBM2부터 시작해 HBM2E, HBM3, 그리고 2024년 본격 양산이 시작된 HBM3E까지. 매 세대마다 대역폭이 거의 2배씩 커졌죠. 2026년 2월에는 HBM4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한 세대 차이가 AI 가속기 한 세대의 성능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이 메모리가 어디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H100, H200, 그리고 최신 블랙웰 B200, 챗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GPU들이죠. 학습 한 번에 수천 장씩 들어갑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는 만큼 HBM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자, 문제는 이 시장의 구조입니다. 2025년 2분기 HBM 글로벌 점유율은 SK하이닉스 약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 SK 한 회사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메모리 산업에서 한 회사가 6할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가는 일은 흔하지 않죠. 가격도 다릅니다. HBM은 일반 디램보다 약 2~3배 비싸고 똑같은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은 약 3분의 1입니다. 그냥 비싸게 팔리고 적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SK가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쥐고 있죠. 2026년에는 엔비디아의 강한 수요로 HBM3 가격이 약 20% 추가 인상됐습니다. 여파는 일반 디램 시장에도 미칩니다. HBM이 디램 생산 라인을 흡수하는 비중이 2025년 19%에서 2026년 약 23%로 커지고 있습니다. 비싼 HBM의 라인을 돌리면 일반 디램이 부족해집니다. 일반 디램 가격도 같이 오르죠. 메모리 산업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선 이유입니다. 여기에 HBM 공급망에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HBM을 만들 때 다이를 쌓아 붙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한미반도체의 HBM, TC 본더 글로벌 점유율은 약 71%에 이릅니다.
메모리 칩은 SK와 삼성이 만들지만 그 칩을 쌓는 기계는 다른 한국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 결과 SK하이닉스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약 40%로 추정됩니다. 매출의 10%가 이익의 40%를 만듭니다. 2027년에는 그 비중이 50%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한 카테고리가 27년에 1위를 바꿨습니다. 자,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HBM3 12단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공식 품질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통과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제품이죠. 직전까지 시장에는 두 갈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JP모간은 인증 통과를 예상하며 삼성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UBS는 인증이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고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증이 풀린 순간 한쪽 시각에 손이 들리게 됩니다. 2025년 8월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용으로 3만에서 5만 개 규모의 공급 계약이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한 자릿수 비중이긴 하지만 그동안 거의 0이었던 비중이 처음으로 양수가 됐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더 큰 라운드, HBM4.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026년 2월부터 HBM4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베라 루빈은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부터 출시하는 새 아키텍처로 AI 학습 성능을 또 한 번 끌어올립니다. 이번 세대에서는 두 회사가 비슷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숫자로도 추격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연결 영업이익은 57조 원, 1년 전 같은 분기에 약 8.5배에 달합니다. 반도체 부문만 53.7조 원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합니다. 같은 부문의 분기 영업이익은 2024년 4분기 2.9조 원에서 2025년 4분기 16.4조 원으로 약 5.6배 증가했죠. SK만큼은 아니지만 가속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보고 SK증권은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목표 주가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산출 근거도 바꿨습니다. 종전까지의 자산가치 중심 평가에서 이익 창출 능력 중심으로 PR 13배의 삼성, PR 10배의 SK라는 새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 증시 사상 최초의 기록이죠. SK하이닉스도 같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두 회사를 동시에 끌어올린 겁니다. 질문은 이제 바뀝니다. 격차가 좁혀질 것이냐 아니면 굳어질 것이냐? 자, 이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1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카테고리에서 마진을 쥐고 있느냐가 1위를 정합니다. 매출은 여전히 삼성이 2배 넘게 큽니다. 직원도 설비도 시가총액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무게중심이 AI로 옮겨가는 순간 그 모든 규모는 HBM이라는 한 카테고리의 마진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HBM 시장은 2026년 약 53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약 8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약 65%, 2026년 전체 반도체 시장은 약 9,75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 HBM이 가장 비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큰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나 1위는 마진이 큰 카테고리를 쥔 회사가 만듭니다. 같은 패턴은 다른 산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다이슨의 디지털 모터, 애플의 A 시리즈 칩, 테슬라의 배터리 관리, 작아 보이는 한 카테고리에서의 압도적 우위가 회사 전체를 끌어올린 사례들이죠. 그러나 그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는 늘 사후에 보입니다. 다음 1위 교체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한국 안에서 보면 2차 전지의 양극재일까, 바이오의 CDMO일까, 로봇의 정밀 액추에이터일까, 어떤 산업의 어떤 작은 카테고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되고 있을지 그건 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야 보입니다.